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에게요? 언론에게요? 아니면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보는 선비 심이학입니다. 정치는 원래 나라의 돈을 어디에 쓰고 누구를 위해 정책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세금, 복지, 집값, 일자리. 결국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실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거철만 되면 정치는 현실이 아니라 감정의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는 애국자가 되고, 누군가는 빨갱이가 되고, 누군가는 나라를 망칠 사람처럼 이야기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정책보다 누구 편인가를 먼저 보게 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틀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사람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어쩌면 같은 현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죠. 정치인들은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성보다 감정을 먼저 흔듭니다. 분노, 공포, 불안, 혐오. 왜냐하면 인간은 불안할수록 생각보다 진영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동일시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극단화될수록 우리는 후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인가 적의 편인가를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점점 정책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투표하게 됩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된다. 저쪽은 위험하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도 우리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정치인의 실력보다 우리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후보를 봐야 할까요? 생각보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첫째, 공약을 보십시오. 하지만 단순히 무슨 말을 했는가만 보지 마십시오. 정치인들 중에는 선거철마다 화려한 공약을 내세우지만 정작 당선 이후에는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저 표를 얻기 위한 뻥 공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약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이 과거의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공약 이행률, 실제로 무엇을 해냈는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행은 아무나 하지 못하니까요. 둘째,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 드러납니다. 평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무엇을 위해 움직였는지,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지 그 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선량한 사람인 척 웃으며 홍보물을 보내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사기, 폭력, 부패 같은 전과가 줄줄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미지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과하게 흔드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끊임없이 분노하게 만들고 공포를 자극하고 증오할 대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여러분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흥분시키려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선거는 어쩌면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편을 뽑는 것도 아니고 화를 대신 내주는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선거는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프레임이 아니라 현실을 보기 시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마음을 보는 선비 심이학이었습니다.